손흥민의 빈자리를 대신해 뛰었던 부안가가 몇몇 동료들에게 사실상 철저히 외면당하는 듯한 장면이 잡히면서 미국 LAFC 현지 팬들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LAFC 감독 도스 산토스가 특정 선수를 유난히 감싸고 돈다며 저 정도면 진짜 양아들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저 선수 하나 때문에 손흥민도 부안가도 골을 넣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이 그냥 지나친 장면들을 다시 보면 이날 경기에서 부안가가 보여준 몇몇 플레이 속에서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팀 분위기까지 익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해 출전한 부안가를 몇몇 선수들이 일부러 묻어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나올 정도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FC는 26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 2026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십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도스 산토스 감독의 기고만장한 인터뷰가 오히려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LAFC는 앞선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를 위었던 팀 순위가 3위까지 처박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리그 4위 팀과 맞붙었고 겨우 한 골 차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도스 산토스는 현장 기자들까지 실수하게 만들 만한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되는 게 없었던 LAFC의 전술에 대해 자주 하고 싶은 타입의 경기는 아니었다. 공을 탈취한 뒤 첫 번째 패스 선택이 좋지 않았다. 중원에서도 공을 잃는 장면이 있었다. 우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 문제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아주 짧게 언급해놓고 수비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경기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전문가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팀 전체가 함께 수비하는 정신력, 박스 안 수비, 상대 기회 제한 모두 훌륭했다. 16경기 중 10번째 클린시트이고 MLS에서는 8번째 클린시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을 쉬게 하면서 승점 3점을 따낸 것이 큰 수확이라는 듯 도스 산토스는 지금처럼 어려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망스러운 한 주였다. 산호세전과 콜로라도전 때문이다. 이번 시즌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그래서 어려운 원정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데 집중했고 결국 해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 문제를 언급하며 공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수비 집중력이 중요했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압박을 벗어난 이후의 플레이가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 기록만 봐도 손흥민이 없는 LAFC가 얼마나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그대로 드러나는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네소타가 경기 내내 LAFC 골문을 두드렸고 슈팅 숫자에서도 24대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짚었습니다. 기대 득점에서도 미네소타는 1.91, LAFC는 0.80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미네소타는 최소 3골 이상 넣었어야 했고 LAFC는 한 골 정도가 딱 맞는 경기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네소타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형편없는 난사를 하지 않았다면 LAFC는 4골 이상 얻어맞고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의 무자비한 폭격을 골키퍼 요리스가 전부 막아내서 겨우 이긴 경기. 그것이 이 경기의 진짜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골을 넣은 마르티네즈가 최우수 선수가 아니라 요리스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도스 산토스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어서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부안가가 사실상 손흥민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안가 역시 이 경기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점입니다. 전반 초반 마르티네즈의 원더골이 터지면서 LAFC는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흐름이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더 강하게 LAFC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뒤쪽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LAFC 입장에서는 역습 기회가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좌측에 있던 부안가가 역습을 시도하며 앞으로 치고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마르티네즈가 함께 뛰어들어가며 상대 수비수들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안가가 슛을 때리든 패스를 하든 최소한 제대로 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네즈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하듯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르티네즈가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 자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골을 넣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생각 없는 20대 초반 선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쉬웠습니다. 마르티네즈가 뛰어주지 않으니 부안가만 막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수비수가 부안가에게 밀착 마크를 붙었고 부안가는 슛을 날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찬스조차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안가는 손흥민과 똑같은 전술적 역할을 맡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똑같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역시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상대 압박을 풀고 나왔을 때 공격 쪽에서 더 많은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르티네즈가 뛰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가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저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굉장히 강하게 지적해야 했는데 골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경기 중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플레이는 부안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합해 원톱으로 출전한 오르다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려 30여 미터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오르다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리한 슈팅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손흥민인 줄 아는 것 같다. 플레이 자체가 너무 건방지다. 동료들에게 찬스 자체를 만들어주려고 움직이질 않는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도 저런 식으로 이제 24일간 넘은 MLS 3류 선수가 패스를 안 했던 것 아니냐.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이런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후보 선수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던 에보비세를 원톱으로 출전시켰고 부안가를 오른쪽 윙어로 위치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에보비세를 원톱에 놓고 부안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부안가에게 에보비세를 지원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안가는 오른발이 주발입니다. 그럼 부안가를 오른쪽에 배치하면 오른발로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오른발로 중앙에 있는 에보비세를 보고 크로스로 지원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윙포워드이지 크로스가 정확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으로 올리면 홈런이나 때리는 유형이고 그나마 더 나은 선택지는 땅볼로 빠르게 넣어주는 패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부안가가 오른쪽에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땅볼 패스를 넣어줘도 에보비세는 그것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노마크 상황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저런 수준의 선수들을 지원하라는 역할을 맡겨놓고 공격 작업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도스 산토스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선수들 탓으로 모두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손흥민만 골을 못 넣는 게 아닙니다. 부안가도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술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LA의 제2의 홍명보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손흥민을 데려온 LA 단장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경기를 봐야 하는 팬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말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히 한두 장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지자 LAFC의 공격은 더 노골적으로 삐걱거렸습니다.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한 부안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고립됐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같이 뛰어줘야 할 선수는 뛰지 않았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선수는 산책했고 패스를 줘야 할 순간에는 무리한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스 산토스는 승점 3점과 클린시트만 앞세웠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잡은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슈팅 수 24 대 7, 기대 득점 미네소타 1점 91, LAFC 0.80, 미네소타가 최소 3골 이상 넣었어도 이상하지 않았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난사를 하지 않았다면 4골 이상 맞고 무너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요리스가 미친 듯이 막아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경기였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원더골 하나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LAFC 공격의 구조적 문제와 도스 산토스의 전술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부안카가 왼쪽에서 전진할 때 오른쪽에 마르티네즈가 같이 뛰어들어가 수비를 흔들어줬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는 부안카만 막으면 됐고 결국 두 명이 달라붙어 부안카를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오르다에게 패스해야 할 장면에서도 마르티네즈는 30여 미터 중거리 슛을 선택했습니다.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보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플레이가 먼저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이 자기가 무슨 손흥민인 줄 아는 것 같다, 플레이가 건방지다,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 MLS 3류 선수가 손흥민과 부안가에게도 저런 식으로 패스를 안 했던 것 아니냐라고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보비세를 원톱으로 세우고 부안가를 오른쪽 윙어로 돌린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발잡이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운다는 것은 직접 슈팅각을 죽이고 중앙에 에보비세를 향해 크로스나 패스를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정교한 크로스를 장점으로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공중볼 크로스는 홈런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땅볼 패스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볼 패스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줘도 에보비세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손흥민과 부안가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붙여놓은 지원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스 산토스가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수준 낮은 지원 자원들을 붙여놓고 공격 작업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을 선수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손흥민만 골을 못 넣는 것이 아닙니다. 부안가도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이건 개인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 문제입니다. 감독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클린시트와 승점 3점이라는 포장지로 덮으려는 순간 팬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LAFC가 정말 손흥민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그리고 부안가까지 살리고 싶다면 이제는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누가 뛰어야 하는지, 누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누가 패스를 줘야 하는지 감독이 먼저 답을 내야 합니다. 그 답이 없는 한 손흥민이 돌아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볼이 안 터지는 이유를 선수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순간 팀은 더 깊은 늪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그 늪을 보고 있습니다.